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도 첫눈이 내렸습니다. 강풍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졌고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랗게 물들였던 무등산이 밤새 내린 눈에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등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 소복히 쌓인 눈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남자친구가 눈을 좋아하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첫눈 봐서 너무 좋습니다. 무등산만큼 좋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등산객들은 두꺼운 옷과 장갑, 털모자로 중무장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제 어떤 겨울 준비를 무장해야 될 것 같아서 집에 있는 털모자랑 털장갑이랑 이걸 외투를 올해 처음으로 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올 겨울 들어 광주에 내린 첫눈은 지난해보다 열흘 느리고 평년보다 이틀 빠릅니다. 최대 적설량은 무등산 3.9cm, 광양 백운산 3.3, 화순 백야면과 곡성 옥과는 0.4cm 등을 기록했습니다. 구례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눈은 앞으로 전남 동부 지역에 1에서 5cm가 더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뚝 떨어진 데다 강풍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전남 서부권 일대에선 순간 풍속 시속 70km가 넘는 강풍과 함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침에 산책길에 우박이 내리길래 되게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우박은 여쭙고 살면서 처음 봤거든요. 전남 일부 지역에 강풍과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광주지방기상청은 다음 주부터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찬입니다. 현란한 스위퍼로 올 시즌 KBO 무대를 주름잡으며 12번째 우승을 이끈 제임스 네일이 내년에도 기아 타이거즈와 동행하게 됐습니다.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기대하는 타이거즈의 내년 행보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대 타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현란한 스위퍼. 150km를 넘나드는 묵직한 직구. 한국 시리즈에서 보여준 제임스 네일의 투구는 한 달여 전에 부상당한 선수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는 투구였습니다. 빗자루로 쓸다시피 해서 지나가는 스위퍼. 원투에서 스트라이크 아웃! 네일의 혼신의 투구는 기아 타이거즈의 12번째 우승이라는 달콤한 결실로 이어졌는데 내년 시즌에도 그의 황홀한 투구를 기아 팬들은 다시 한번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제임스 네일과 계약금 $40만 달러에 연봉 $120만 달러, 옵션 등을 합쳐 $18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네일 선수에게 그 선발 투수를 좀 보장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단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일 선수가 확실히 우리 구단 쪽으로 마음을 좀 돌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제임스 네일은 올 시즌 12승 5패, 2.53의 평균 자책점으로 정규 시즌 우승을 이끈 뒤 한국 시리즈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하면서 12번째 우승의 선봉장이 됐습니다. 네일은 타이거즈와 동행할 수 있어 기쁘다며 비시즌 동안 몸을 잘 만들어서 내년에도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The ERA is a lot more than just the pitcher's individual stats. You need a lot of luck, you need a lot of defense behind you. 승리를 확실하게 책임지는 든든한 1선발 에이스의 동행을 확정지음에 따라서 내년 시즌 2년 연속 우승을 바라는 기아 타이거즈의 행보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편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외인 타자 소크라테스의 경우 올 시즌 팀이 원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전력의 보탬이 됐던 선수인 만큼 재계약하거나 다른 중량감 있는 선수 영입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문제 해법을 정부와 정치권을 통해 찾겠다고 밝혔는데요. 2년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광주시와 전남도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새롭게 제시한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 방안은 투트랙 전략입니다. 지난 21년 5월 이후 중단된 범정부 협의체를 재개해 중앙정부와 함께 해법을 찾고 다른 한편으론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광주 전남 상생발전 TF를 구성해 정치권과도 머리를 맞댄다는 계획입니다. 민군공항 통합공항 이전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의 범위를 중앙정부와 정치권까지 범위를 넓혔고 광주 전남에서 중앙정부로 행정에서 정치로 영역을 확대한 셈인데 광주시의 바람대로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잘 추진될지는 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만들어진 범정부 협의체는 2차례 회의를 한 뒤 지금까지 휴업 상태였고 민주당 역시 2년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주 전남 상생발전 TF에선 군공항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광주 전남 신산업 등의 의제가 다뤄질 전망이어서 민감한 사안인 군공항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TF 구성은 환영한다면서도 TF만 만들어 놓고 세월만 보내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흔히 이런 TF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일종의 이미지 정치만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F를 만든 만큼 실제로 집중적 논의를 통해서 연말 데드라인을 철회한 광주시는 다음 달 13일 국무 1차장이 주재하는 범정부 협의체 실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전남도와 국방부, 국토부 등이 참여할 예정인데 새롭게 방향 전환을 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입니다. 2022년부터 전남에만 3,500억 원 가까이 지원됐는데 기금 집행은 더딘 상황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씩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선 22개의 시군 가운데 16개 군이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고흥군의 경우 지난 3년간 204억 원을 배정받았고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 시군에 포함돼 내년에는 16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추가 기금 88억 원을 더 확보한 겁니다. 고흥군은 이 기금을 청년 인구와 생활 인구에 중점을 두고 각종 기반 조성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흥만을 거점으로 하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수축산밸리 조성과 청년 창업 및 일자리 기반 조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받은 기금 64억 원을 아직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부터 전남 16개 군에 배정된 기금은 3,494억 원. 하지만 지난 9월 기준 집행률은 37.5%,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전체 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사업 초기 행정안전부가 시설 건립 위주의 사업을 권고한 탓에 행정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건물 짓는 게 뭐 건축지, 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하는데 예상치 못한 시간들이 더 많이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행안부는 올해 말 기준 2022년도 기금 집행률이 30% 미만인 경우 내년도 기금을 전액 감액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부에서는 집행률 위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얼마 전 여수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가 친모에게 살해된 안타까운 사건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미 2달 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관계기관의 대처가 늦었던 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숨지게 한 40대 친모. 범행 사실 인정합니까? 남편과 불안은 어느 정도였어요? 경찰은 친모 이 씨를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방치로 홀로 2아이를 돌보면서 육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두 딸이 숨지기 2달 전 이미 위험 징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지난 9월쯤 이 씨가 딸아이를 한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의료진이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신고한 겁니다. 당시 입원한 쌍둥이 중 동생에게서 갈비뼈 골절과 머리 쪽 출혈 등 학대로 보이는 부상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신고를 접수한 전남경찰청은 곧장 학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와 남편 등은 일상생활 중에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긴급 분리 등 학대에 따른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부모와 면담을 진행했지만 당시엔 학대 판정을 내리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두 딸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관계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한두 명 조사해가지고 학대를 많이 이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관련자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로 의사 소견도 들어봐야 되고. 경찰은 쌍둥이 아이들이 숨지기 전 아동 학대 혐의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아이를 살해한 이 씨와 이 씨 남편 등을 상대로 살해 혐의 외에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통 방식으로 김을 생산하는 신안수협이 오래산 생김 초매식을 갖고 본격적인 김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과 전통 방식 고수로 인한 생산 부진이 겹치면서 어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사대교가 바라보이는 바닷가 수협 위판장에 고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오래산 김의 본격적인 생산을 알리는 신안군 수협의 초매식이 시작됐습니다. 3명의 제관이 무릎을 꿇고 차례로 술을 올리며 오래산 김의 풍작과 어민들의 풍어를 기원합니다. 초매식이라도 좀 성대하게 해서 김이 좀 홍보가 많이 돼서 좀 많이 팔렸으면 하는 뜻에서. 신안군의 김 양식 면적은 축구장 14,200개에 달하는 9,977헥타르. 김 양식장의 60%가 전통 방식인 지주식 양식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맛과 향 등 품질이 뛰어난 지주식 김은 최근 120kg 한 망에 지난해보다 5배 높은 가격인 85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통 방식인 지주식 양식은 해남, 완도, 진도 등 인근 지자체의 보유식 양식과 비교해 생산량 면에서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김 생산량이 부족해 최근 수출 증가로 늘어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이른바 K김 산업의 호황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기후변화도 문제입니다. 지주식은 먼 바다로 양식 면적을 확대할 수 없어 고수운동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깊은 바다 쪽에 있는 사람들은 김 가격을 잘 받고 김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이 내만 쪽에 있는 김들은 전부 개병으로 인해서 김을 못 했거든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의 청정갯벌에서 전통 방식의 명품 김 생산을 고집하다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된 신안의 김 양식 산업. 김 가격 사상 최대라는 호황 속에 열린 생김 초매식 자리는 전통을 고수할 것인가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어민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호남권 대학 교수와 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전국 사학민주화 교수연대 광주 전남 전북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과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대한민국을 혼란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의 국정농단과 부패는 단죄돼야 한다며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무너진 사법정의를 올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